비 오다가 갑자기 그 햇빛 뜨니까 그 많은 분이 지금 그 놀러 가신 것 같으네. 놀러 가신 거. 꽃 보러 가고. 근데 제가 지금 학원가에서 제가 한 20년 강의했지만 20년 넘게 강의했지만 일단 그 기본 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1년에 한번 이게 봄에 꽃 구경하러 가면 그 못 붓고 1년 더 해야 되고 그 여름에 아마 한 7월 달에 이 바다 보면 한 2년 해야 되고 그런 이런 적이네. 그 전략적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내가 시험을 몇 년 동안 할 것인가 하고 저 짐작하시면 돼요. 절대 뭐 놀러 가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거의. 그나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저기 한데, 그 놀러 가면 그 바람길에 다 휘날려서, 기억도 못 합니다. 기억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 하다시피 이게 양이 많어.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 상위 30%, 중간짜리 문제가 40%고 하위 문제가 30%. 이 시험 분포도의 내용 난이도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몇 문제가 있으면 40문제가 있으면 가장 어려운 상위 문제는 보통 뭐예요? 한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 나오고 중간 문제가 14문제 나오고 하위 문제가 1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이래서 몇 문제예요 이거? 40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자, 무슨 이게 수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왜요? 좋은 데를 가고자 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예컨대 만약에 여기까지 접근해서 최소한대로 점수를 맞아야 돼요. 응?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에서 어디로 고등학교로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 범위가 뭐예요? 이 중학교는 한 이만큼이었으면 고등학교는 이만큼 범위입니다. 맨날 요만큼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디 올라갔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가 넓어지니까 이거 범위가 넓으니까 여기서 극복하는 사람은 잘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극복이 안 되면 뭐예요? 극복이 안 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점수가 안 났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몇 점, 이 9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집어서 몇 점이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만 접근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래 여기까지 하면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이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다. 그래 얘기해주고 할 필요가. 그리고 만약에 뭐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데 갑자기 공부하면서 막 책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 있죠? 그건 뭐겠던 사람이야? 하나는 떨어질 사람. 한 3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수석할 사람.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특히 2차 과목은 뭐만 막 중요하다고 별표 크게 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뭐 일일이 다 꼼꼼하게 앉아갖고 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은 40문제 갖고 접근하지만 나는 몇 문제 갖고만 하자는 게 이거 30문제 나올 범위에서만 뭐예요? 공부하자는 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나머지 밀자는 얘기 이렇게 밀으면 그러면 그 중에서 왜 한두 개는 건디겠지. 전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앉아갖고 막 공부하는데 막 고민을 하죠. 내가 이게 될까 막. 그 고민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머리는 지금 뭐예요? 머리는 범위가 뭐예요? 범위가 일단 뭐예요? 집안 걱정해야 되지, 애도 걱정해야 되지, 막 이렇게 걱정이 많죠. 부모님 아프신 것도 걱정해야 되지. 그 공부에 투자할 머리가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내가 이거 2차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겠습니까? 그게 공부할 시간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뭐라고 이거 그냥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뭐만 보자는 얘기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야.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걸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알면 또 다른 것도 보고 싶어져. 근데 뭐 그걸 처음부터 계속 꼼꼼히 하다 보면 글쎄 인천에 어떤 젊은 40대 초반의 젊은 친구인데 작년에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했는데 70페이지를 전 과목 밑보부터 뭐예요? 공포까지 그 전 과목을 70페이지 이상을 뒤로 못 넘어갔답니다. 왜 70페이지를 보면 앞에 궁금해갖고 넘기질 못해요. 그러더니 내 학원에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알지. 그래 요새 또 안 나와요. 왜냐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포기한 것 같대요. 왜? 몇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7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안 된대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 말씀은 어차피 걱정해봤자 땅도 안 꺼지고 하늘이 안 무너지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 하는 것만 그냥 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중요하다고 하는 데만 일단 먼저 보자는 게 먼저 보고 그거부터 먼저 정리 좀 해보자는 게.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등기법을 하는데 등기법이 이게 시간이 없어서 어려운 거지 만약에 마음 먹고 뭐만 한다면 공부만 한다면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진 않아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전국의 그 강의하러 돌아다녀 보면 저 남단에 저 부산까지는 안 가봤지만 대구, 광주, 목포, 뭐 전주 뭐 이런 데 그 강의하러 가게 되면 이 민법하고 학계론 있으면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죽일 놈이야. 다 보면 이 학계론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도 많아요 지금. 말도 많고 무슨 노은극이 했다느니 죽이기 싶다니. 그리고 학계론만 보면 눈물이 삼켜진다느니. 근데 왜 민법은 그렇지 않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공부를 하니까.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니까 뭐가 나와요? 점수가 나와요. 근데 뭐가 점수가 안 나요 이게? 이게 안 나와. 그 똑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원 그래도 원장님 직접 저기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같은 자기 학원이니까 자기가 신경 쓴다는 게요. 그게 좀 낫다는 게 그걸 좀 행운을 삼고 어디서 뭘 들어봐도 똑같아. 다 학원마다 똑같아. 그래서 그러면 뭐가 더 점수가 많이 나와야 돼? 이게 점수 많이 내다니 이거를. 70으로 50으로 가면 되지. 물론 여기 전공을 이쪽으로 해갖고 자신 있는 분은 이게 반대로 되겠지만 이거 하라니 이거. 이거 하라니. 등기법도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점수가 나오죠. 등기법 마찬가지 이것도 시간 투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나올 게 이제 등기법이 자 우리가 크게 몇 가지는 나눠요 이거 세 가지는 나눠요. 몇 가지는 나눈다고? 세 가지는 나눈다. 하나는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기록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있고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뭐로 나눈다? 총론하고 이제 강론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번 주까지 이제 공부한 게 총론이에요. 총론. 그래서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신청 적격이라 했죠? 이 적격은 뭘 만들 때? 이 등기부를 만들 때 자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 때 어디에 갑구나 을구에 1번에서 만약에 보존등기 하면 자 이 이름을 써야 되겠죠. 이름 명의 올라가야 되겠죠. 이 명의를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이게 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격은 시험문제 보면 자 당연히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민법상 조합은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지만 민법상 조합 나오면 없다요. 이 민법상 조합은 여기 쓸 수가 없다는 게 조합이란 명칭을. 그러니까 일단 살았느냐 죽었냐 태어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태어났으니까. 지금 현재 뭐 하는 사람? 발에다가 이 땅에다가 발 딛고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관하다는 게 적격 얘기죠. 기본이.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는 뭐예요? 신청인 얘기인데 신청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은 자기 땅에 대해서 그 논에다 집치면 지목이 토지 이동이 생기죠. 이동이 생기면 항상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적법은 단독인이 공동인이 그런 문제가 나오질 않아. 항상 기본적으로 자기 땅 자기가 그 신청을 어디 가서 시청 가서 자기가 단독하니까. 근데 등기는 뭐예요? 파는 사람하고 누구 사는 사람하고 뭐 하는 거 이거? 공동이에요. 그 공동인데 누가 있다는 얘기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고 누가 있다는 얘기니까 등기 권리자가 있다는 얘기 권리자. 자 그러면 그럼 이 의무자하고 권리자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솔직히 도대체 왜? 되게 헷갈린데. 물론 그거 몰라도 뭐예요? 저 인천 쪽에 송도라든가 자 거기 18일 때 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몰라 잘. 근데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어. 이거 모른다 그래서 뭐예요? 합격에 영향이 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는 거야. 왜? 그거 모른다 해서 합격 다 붙고 나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기본 개념은 뭐냐면 이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매매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죠? 그 얘한테 집값 주고 돈 주고 나한테 무슨 등기해달라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요구. 뭐 하는 사람이 권리자라는 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무슨 등기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자니.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빌려줬어요? 지금 돈을 빌려줬죠? 돈 빌려줬잖아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 얘한테 돈 빌려줬다고 나중에 얘가 돈을 안 주면
내가 을구에 이렇게 저당권이 돼 있으니까 이 경매를 신청해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을한테 돈 빌려주면서 나한테 무슨 얘기 해달라고 저당권 내게 해달라고 뭐 하는 사람이 지금 요구를 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자 뭐라고 얘기하고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당권은 종된 권리예요. 뭐예요? 채권에.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라고도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채권자라고도 얘기해요. 채권자. 왜? 이 채권이 더 저당권도 중요하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자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예요? 돈 빌려온 사람이니까 뭐라고? 채무자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저당권을 뭐 해준 사람이에요? 저당권을 뭐예요? 설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유권자라고 얘기도 하고 채무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를 부를 때 뭐 자기 무슨 오빠 여보 명칭이 다 틀리죠. 명칭 다 틀리잖아 지금 부를 때. 그럼 만약에 열받았어. 그 여보 그래요? 야 그러지? 그죠? 이렇게 다 뭐가 틀리다는 게 이거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뭐가 틀리다고? 명칭이 다 틀리다는 게 명칭이. 그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게 구별되는 게 이게 뭔지 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게 다 똑같은 말이니까 뭐 이런 걸 자꾸만 이제 시간 내면서 그 사람을 소유권자라 하는구나.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도 하는구나. 이거 이해하라니까. 그러면 만약에 설정 등기할 때는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이 채권자가 권리자죠. 채권자가. 근데 반대로 이제 말소 등기한다고 생각해보자. 말소 등기. 그러니까 딱 소유권이 아닌 이 설정 등기의 반대가 말소 등기인데 뭐 지상권을 말소하든 전세권을 말소하든 저당권을 말소하든 그러니까 설정과 반대가 말소 등기인데 그 말소 등기할 때는 뭐예요? 을이 얘한테 돈 갚았죠? 돈 갚고 뭐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돈 갚았으니 이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채무자가 설정 등기할 때는 채무자가 뭐예요? 의무자지만 자 뭐 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뭐예요? 이 설정자 있죠? 이 채무자가 뭐가 되는 거이고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가.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틀은 뭐라고? 뭐 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권리자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저한테 오시라는 얘기. 개인적으로 오셔갖고 그 개인적으로 오셔갖고 저한테 다 책 갖고 와서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한번 머리 한번 열어보고 다시 도대체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다시 한번 열어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기억이 오래 갈 것이다. 기억이. 오래 가도록 해야 되니까. 절대 시험 끝나고 생각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언제 생각나야 된다고? 시험 보는 날 생각이 나야 돼. 시험 보는 날. 요즘 애들 그래서 그 애들 요새 중간고사 본다고 막 저기 하던데. 우리 꼬마애가 고려 시대를 외우고 있던데. 그 고려 시대가 왕조가 이렇게 하면 태조, 해종, 태해정광, 경성목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목종입니다. 분명히 뭐예요? 이게 광종이죠. 4대 왕 광종이죠. 얘가 이 과거제도 얘기 나오면 이 과거제도 얘기죠. 과거제도. 이 과거제 얘기 되면 왕권강하니까 이 과거제니까 얘예요. 얘. 그죠? 그러면 만약에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최승로하고 관련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과 관련됐어요. 관련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살살 해보자는 게, 얘가.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이해는 다 해. 이해는 다 하죠? 근데 이해한 거는 시험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 포인트를 줘야 돼, 포인트. 그래서 그 기억이 남겠고.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러니까, 많이 알아.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답은 몰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날에 생각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포인트 줘갖고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 개념은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첨부점은 나오는데, 첨부서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기억할 사항이 등기필 정보하고 뭐예요? 인감명 한 부 정도, 그 정도 받으시면 돼요. 그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접수 받고.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실행하죠? 근데 접수 받고 등기가 뭐예요? 자, 서류가 미진하면 각하 한 달에서 우리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거 외우라 했어요. 그거 중요하니까. 시험지에 꼭 나오니까. 뭐부터 기억하라고? 부일령 조수지.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이니까.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이 아닌 뭐 해오면 소유권하고 저당권 등기하면 받지 말라니까. 지분에서 용익물건 해오기는 뭐예요? 그거 받지 말라. 근데 무슨 단어가 보이고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보이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이거. 보존하고 상속 등기 이 두 가지만 안 된다 그랬죠? 이거 기억 꼭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정리가 되면
자,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했어, 이거. 세 가지가 있다 했어. 자, 뭐는 방금 저당권 지었지만, 자,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지 못하고, 구분거물은 대지권과 분리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고, 농지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농지 전세권 등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오늘 배울 게 이제 강론인데, 오늘 아마 수업일 그 진도를 끝나려면 한 3시 전까지는, 3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배고프시면, 나는 2시면 도대체 배가 찌그러들어갖고 못 참겠다 그러면, 물론 가셔도 돼요. 가셔갖고, 1시간 정도는 뭐 들으시면 돼요. 동영상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고, 하여튼, 자, 뭐 가져오셨죠? 하여튼, 먹을 거 주변, 그 간식용으로 뭐 가져오셨죠? 안 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물이라도 많이 드세요.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운동하고 막 배고프면 막 이 수돗물 틀었던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물 드시고, 배 채우시고, 물배 채운다 그러죠? 물배 채우고 들어주세요. 진도 끝내야 되니까. 자, 그렇다고 진도 끝난다고 이렇게 오늘 하여튼 한번 꿈뻑 졸았다간 저기입니다. 그냥 완전히 팍 날아가갖고, 어디 하는지도 모르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강론하게 되면 각종 뭐라고?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보존 등기 한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등기 목적이 6가지가 있다 그랬어. 뭐예요? 갑구에 보존 등기 하죠? 그다음에 소유권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물론,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을구에 최초로 하는 게 무슨 등기야, 이거? 설정 등기죠? 근데 이전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보존 설정 이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예요? 여기에 어디에 각종 권리에 있을 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도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물권 5가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가 있고, 이제 저당권도 있고, 이 저당권에 대해서, 이 5가지 권리에 대해서, 자, 소유권은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이 아닌 4가지는 무슨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런 물권에 대해서 뭐하고 이거? 이전 등기하죠? 이거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이게 각종 권리. 물론 이제 여기 채권으로서 뭐가 있어요, 이거?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차권도, 자, 최초에 등기할 때 설정 등기고, 임차권도 남한테 뭐 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강론상에는 각종 권리 있지만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어디에?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2번 이전 등기가 돼 있고. 자,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을구에. 자,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만약에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서 왔어요, 이거? 장인이 뭐예요? 파주리에서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사 오게 되면 명의자가 표시가 바뀌니까 우리가 뭐예요? 등기 명의는 무슨 등기 한다고? 변경 등기하고. 그럼 어디에? 자, 표제부에 논에다가 짚주면 돼야 되죠? 그게 부동산 표시 변경. 그러니까 이 변경 등기라고 하는 등기 목적이 뭐라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있는 걸 고치는 거예요. 뭘 고친다고? 있는 걸 고치는 게 변경이에요. 물론 이제 경정 등기 처음부터 잘못 쓰면 뭐라고 이거? 경정 등기. 이게 광해 변경 등기 얘기하는 거니까 경정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소멸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 소멸이라 하는 게 표제부는 멸실 등기고, 표제부 하는 거 뭐라고? 멸실 등기고, 갑구는 뭐예요? 말소 등기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말소 등기 하는데 원인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말소하지 않은 것은 뭐 해줘야 돼? 다시 그 회복하는 것이죠. 회복 등기가 있고, 자, 회복 등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물권 변동하고 상관없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등기 목적이 이렇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소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라고? 이게 처분 제한이에요. 이 처분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가압류 뭐라고 이거 가처분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강론상에서 뭐예요? 5문제에서 몇 문제가 6문제가 7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내용이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면 기본적인 거는 꼭 해야 되겠다니. 그 기본적인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이 보존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따 하겠지만, 자, 내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 짓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ಮೇಲೆ 있으면 뭐라고? 소유권을 뭐 한 거 이거? 원취득했습니다. 이미 뭐는 취득한 거 이거?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거예요. 근데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이나 이 땅을 뭐 하려고? 팔아먹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 이제?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 기본 의의는 뭐예요?
자, 뭐 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새로이 만드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등기부를 새로이 만든다는 거죠. 그 만들었죠. 이렇게 등기부 만들었잖아, 이거. 이게 만든다. 그러면 이 보존등기 등기부 이제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등기할 때 그 표제부가 있으니까 이 표제부에 객체가 뭐냐니, 객체가. 그 표제부에 뭘 써야 되면 그 토지, 대장에 있는 그 토지를 다 써야 되죠. 전부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객체적으로 이 객체, 어디서 우리가 이 총소를 공부할 때 부동산 등기 뭐가 있고,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을 공부하고, 등기의 종류를 공부하고, 우리가 등기 대상을 공부할 때 이 대상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뭘 기억하는 거 이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 못하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못한다니. 뭐만 가능하니까. 용익물권만 가능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강론이니까 우리가 자, 민법 총칙을 별 때 이 민법 총칙의 총론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적용되고, 물권에도 적용되고, 어디에도 적용되고, 채권에도 적용되듯이 이 지금 뭐예요? 객체 대상은 어디? 이런 물권에도 적용되고, 어디에도 이거 임차권이란 뭐에도 적용되고, 채권 적용되고. 그러니까 그 기본 법에 대한 뭐예요? 기본적인 사항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왜 잠깐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대상이 되는 게 이 각종 권리에 등기하는 거니까, 물권 변동하는 거니까 여기 대상이 되느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있다? 용익물권, 임차권. 용익물권 있다.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없다. 그거 기본적으로 외우라는 게. 공유지분은 용익물권 없다고. 다른 권리는 뭐라고 이거? 있다고. 소유권하고 뭐예요? 저당권이 있다고. 근데 자기 집만에 보존는 게 못한다고. 그거 기억하라는 게. 그래서 이 대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매년 나온다는 게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그 다음. 자, 이 객체 대상을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 여기 지금 공부할 때, 자, 공동의 원칙인데 뭐가 있다 그랬어, 이거? 단독 신청이 있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니, 단독 신청. 그래서 왜 그랬어요? 판결로 뭐 받은, 상속받은 누가 하고 부표와 등표는 가보인 혼수를 멸실했다고 했죠? 항상 보존등기는 뭐로 하는 거야, 이거, 보존등기는. 이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이게 중요하다, 이거 매년 나온다 그랬어, 이거. 그 다음에 또 기본이 뭐냐면, 그 기본이 또 뭐라고 이거? 자, 등기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뭐로 하느냐, 형식의 한 분류.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나 했죠? 그거 가장 기본이야, 그게. 일단 그 기본을 보자는 얘기야, 기본을. 그 기본을 먼저 본 다음에 그 기본이 정리가 되면, 뭐예요? 뭐에 대해서 이제, 이 등기부에 대해서 구분건물 등기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등기부 할 때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뭐 적격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인용 보고, 각하사유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각하사유 보고, 그 다음에 이 각종 권리에서 이제 보존등기 내용 중에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전등기 원인을 보고 그런 거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가장 기본은 뭐라고? 종류에서 뭘 보고 주등기, 부등기 하느냐, 등기 대상의 객체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로?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게 기본이라는 게 각종 모든 권리를 다 공부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걸 보자니, 그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역시 그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자, 그게 머릿속에, 이게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공부하는구나. 그걸 알아야지. 공부하면서 지금 뭐 하나, 저 인간 뭐 하나, 하루 종일 한 시간 동안, 저 인간 뭐 하나, 저 인간 뭐 하나. 이거 아무 소용 없어, 이거. 그래서 또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이게 눈에 들어와요. 표정 관리 좀 하시고, 표정 관리 하시고,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하면서도 이거, 저분이 저렇게 또 생각하고 있구나, 막 그렇게 가슴이 둥둥거리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지금은 이제 저기쯤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논도 있잖아요. 주변 논도 있죠, 지금. 볏집도 많잖아요, 지금. 근데 8월부터는 잠이 안 와. 맨날 그 볏집 주워다가 그 인형 만들어 놓고 뭐 거기다 바늘로 막 쑤셔갖고 내 8월 지나면 하도 가려갖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 그거 하지 마시고 잘 들어두라는 얘기, 잘 들어두시고, 잘 이해하라는 게,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뭐가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지, 자, 우리 이제 강론하겠습니다. 자, 이 소유권 보존등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나갈 겁니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표시등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몇 페이지 나오냐면 357페이지 나옵니다. 357페이지.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357페이지 보시면, 자, 의의가 그렇게 써 있죠? 자, 의의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고. 뭐라 써 있어요?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뭐로 하는 거 이거?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자, 그 동그라미 쓰세요. 새로이 등기부를 뭐 하는 거 이거? 개설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것이다?
등기부를 개선한다. 등기부를 개선한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했죠? 그래서 방금 여기 2번에 이제 대상 객체. 이게 중요하다는 게 대상 객체. 그 보존 등기 크게 별표해 주시고. 자, 거기 보다시피 몇 회, 저기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3회부터는 뭐예요? 매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나왔죠? 그 전에 보더라도 그래 매년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 한 7년 전부터는 뭐 이렇게 이 각종 권리가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봐야 된다는 게 한 줄이라도 나와 한 줄이라도 모든가 나오니까 잘 이해해 주자. 객체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거기 두 번째 줄에 출처에 뭐라고 부동산의 특정 일부 나오죠. 특정 일부 특정 일부라고 하는 건 부동산 일부 나오니까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써 있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보존 등기 없다야. 부동산 일부 보존 등기. 그다음에 또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공유 지분만. 자 동그라미 자기 공유 지분만. 자기 공유 지분만.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건 몇 가지? 두 가지다. 뭐하고? 보존하고 뭐라고 이거? 상속 등기 안 된다. 상속. 그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뭐만 안 된다고? 이렇게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좀 자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신청에 의한 경우 있죠? 신청에 의한 경우에서 뭐라고 나왔어 이거?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슨 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이렇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객체를 보게 되면 어디 대해서 안 된다고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만에 자기 지분만 뭐 안 된다고 보존 등기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보존 등기는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이 단독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보고 이제 객체 보고 등기 대상 객체가 등기 대상 얘기죠. 대상에 대해서 받고 그다음에 이게 단독이니까 신청인에 대해서 단독이냐 뭐라고 이거 공동이냐 이거 보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 그 할 수 있는 자 얘기죠. 그 할 수 있는 자가 뭘 가지고 이제 대장 등본 떼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뭐예요 판결서 갖고 할 수 있고. 자 왜 판결서 갖고 하냐면 일단 최초의 대장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이 대장의 소유권자로 등록이 됐죠. 소관청이 직권하잖아요 지금. 그럼 뭘 만들 때 이 등기부 만들 때 이 소유권자가 갑구에 누군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장이 써 있으니까 국가가 뭐예요 써놨으니까 등기부에도 뭐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갑이라 쓰면 되겠죠. 근데 이 소유권이 뭐가 됐어요?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이 됐어요. 누락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관이 볼 때 대장의 소유권이 안 써 있으니까 뭐예요? 등기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뭘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판결서 가져와서 본인이 모임을 밝혀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그 건물의 소유자임을 밝혀라. 그래서 뭘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판결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에서 뭐 할 때는 수용을 하죠. 그 당연히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특도,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 뭐라고 이거? 구청장에 뭐해서 확인서면, 국가공무원이 가져오는 확인서면에 가지고, 등기관이 뭐 해주겠다는 게 이거. 등기부 보존 등기 해주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대장의 뭐예요?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뭐 한 자 이거. 소유자로 자 등록된 자예요. 등록된 자. 그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이게 나오면 일단 뭐예요? 받아 매립한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뭐예요? 신축 건물 진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신축 건물 줘서 여기다가 뭐예요? 이렇게 대장의 최초로 뭐 한 사람이고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사망하죠. 그 누가 있다는 얘기니까 상속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등록된 자 또는 이 사람이 사망하면 누구 이거? 상속인이죠. 상속.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지문에 피상속인 나오면 피상속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럼 절대 피상속인 명의로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니까? 상속인이 하는 거야, 상속인이. 자, 그러면 이 상속인이 하는데 이 보존 등기는 이분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상속인은 뭐예요? 당연히 소유권자를 취득했으니까 그 사람이 뭐 한다는 게 그 사람이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작년 시험에는 자 만약에 피상속인의 자 사망으로 이 상속인이 뭐 했으면 상속을 받았으면 피상속인 명으로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받아야 된다. 그 틀린 말이에요. 보존 등기 누가 할 수 있다고? 상속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포괄 승계인이나 그 밖에 뭐라고 이거 포괄 뭐가 나오는데 승계인 나오죠? 이 포괄 승계인은 회사병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뭐예요? 자 기억하기 편하게 포괄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자는 게 이거 포괄 유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유증자는 안 되고 누구만 포괄 유증자만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자. 그래서 거기 그 쌍가리 1번을 줄쳐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뭐라고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밖에 상속이 그 상속이 그 밖에 뭐라고 써있어요? 포괄승계 나오죠? 줄쳐놓고 이해해 주자. 자,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 300 몇 페이지? 350 뭐예요? 358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1번에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내용을 이제 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하고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자 그 포괄승계인 중에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포괄 유증이다. 그거 봐달라 그랬죠? 포괄 유증을 봐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소유자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자라면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자를 의미하므로 거기 줄 치세요. 뭐라고? 대장 등본에 의해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뭘 못한다는 얘기니까 보존등기 못한다 쓰있죠? 그래서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쓰있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자, 지금 현재 현행민법상 보게 되면 그 옛날에 60년 이전에는 말고 현행민법에 보게 되면 항상 뭐예요? 기본이 이 등기부가 있으면 자, 뭐도 있어야 되고 대장도 있게 되고 이 소유권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 만약에 누가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을이라고 하는 아들이 뭐 하게 되면 보존등기 하면 당연히 뭐 이 보존등기 맞췄으니까 보내줘서 소유권 보존사에서 을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전 등기 해갖고 자 병이라고 땅 팔아먹었으면 또 보내줘서 뭐예요?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뭐예요? 병이다 이게 지금. 그럼 항상 어디에 이 대장에 뭐라고? 대장에 소유권 이전 등록이 돼 있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뭐예요? 등기부가 없는 게 있더라는 게 등기부가. 그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60년 이전에는 의사주의였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뭐 6.25 때 무슨 폭격에 의해서 뭐 등기소가 무너졌다니 뭐 별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 시험 문제 나온다고 6.25 때 폭격으로 등기 이런 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딱 나왔을 때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있다라는 게 이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이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는 자 법에서는 누구만 하라 했으니까 최초로 돼 있는 사람만 하라 그랬지. 그 이전 등록된 사람은 못 하니까 이 사람 보존등기 못 한다는 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가 아닌 뭐라고 뭘 받은 사람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된다 있죠? 등록된 자 아니면 이 사람이 사망하면 또는 뭐라고 이거 상속인은 뭘 못하는 게 보존등기를 못한다 보존등기. 그거 어떻게 되는데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이거 갑한테 해달라고 해야 된다. 지금 을한테 해달라고 해서 나한테 뭐 해달라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니. 근데 자 우리가 옛날에 자유당 시절 때 그 자유당 시절에 그 일본 놈이 패망하고 가면서 그 농지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버리고 간 게 많은데 그걸 이제 국가가 자 뭐 한다면 이제 몰수해 갖고 이 분배 농지를 했어요. 뭐 그 당시 그래서 누구한테 만약에 받았다는 게 이게 국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국가 누구한테 받았다고? 국가한테 받았으면 국가가 보존등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국가 안 해요. 예외를 두겠다는 게 누구한테 만약에 받았다면 국가한테 만약에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았다고? 이렇게 국가한테 받았다면 국가한테 이전 등록된 자는 이 사람은 뭘 두겠다는 얘기니까 예외를 두겠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4번 줄쳐보자. 뭐라고?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있죠?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명의로 직접 뭐 할 수 있다고? 그 보존등기 할 수 있다고 예를 뒀다는 죠. 그거 줄쳐놓고 이해해 두자는 죠. 자, 그 다음에 쌍가리면 확정 판결 나오죠? 자, 확정 판결 나올 때 다 돼요. 뭐 이행 판결도 되고 확인 판결도 되고 형성 판결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하나만 딱 외우자. 안 되는 거. 뭘 못하는 거? 보존등기를 못하는 판결 안 되는 거 하나 외우자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겨서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 짓고 대장이 만들어졌는데 뭐하고 이런 식으로 자 바다 매립에서 뭐예요? 토지 대장 만들고 신축 건물 짓고 건축물 대장 만들었는데 뭐가 이 소유권 사항을 누락시켰다니 뭘 했다고 이거 누락됐다니. 자 누락됐으면 이 땅은 뭐예요? 국가가 나래 국가 중앙정부 관할이니까 이게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이 바다 매립한 사람은 내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확인 판결을 신청할 대상이 누구냐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요. 근데 자, 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한 자가 이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그 주체가 누구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항상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누구 상대로 소송하라는 게 이거. 지자체 상대로 소송하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판결은 뭐예요?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는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다 되는데 안 되는 판결은 뭐예요? 안 되는 판결은 뭐에 대해서만 건물은 자 누구 또는 국가 또는 누구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인 다른 말로 뭐라고? 건축주 상대로. 자 무슨 판결을 소유권 확인 판결을 가지고 등기소에 와서 등기 신청하면 등기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거. 안 받겠다 이제 그런 얘기 안 받겠다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 그 쌍가르 이번에 그 1번의 판결의 종류는 자 참고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그 판결은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그거 하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형성이든 2차 이행 판결이든 뭐예요? 다 뭐 한다는 게 다 해당된다. 그래서 있죠? 자 그러면 거기 그 동그라미 번 판결의 상대방 그래서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나 대장상 소유권자의 공란이 비어있거나 소유권을 뭐예요?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토지를 누구 상대로 한다 그랬어요? 이거 국가 상대로. 건물은 뭐예요? 국가나 건축허가 상대로 할 수 있고 살 수 없고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인 누구 상대로 한다는 게 있고 시장, 군수구청 상대로 써있죠? 그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 이해가 됐으면 중요한 게 이제 그 359페이지 더보기 중에서 자,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볼 거 없어요. 왜? 다 된다고 보시고 안 되는 거 뭐예요? 2번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거 2번과 3번을 외워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2번과 3번이. 건물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되고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되고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명의 나오죠? 그래서 딱 건물은 누구하고 누구 상대로 국가 또는 건축주 상대로 뭐예요? 건축허가 명의 상대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이제 그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꼭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쌍가루 3번 그 수용 얘기죠? 그래 수용은 뭐예요? 미등기니까 자 수용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에 특별자치도시사 나오죠? 그럼 이거는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건물만 얘기해요. 땅은 된다 안 된다? 이 땅은 안 됩니다. 연역적이라 했어요. 연역적으로.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문제 나오면 다음 중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사항 중 틀린 거 물어보면 이거는 뭐에 관한 사항이라 했어요? 이거 건물이라는 사항이니까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게 답이야. 이거 뭐에 관한 사항이라고? 건물에 관한 사항이에요. 건물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디 청계천에 옛날에 그 청계천이 그 박정희 시대 때 박형께서 이 그 청계천 복개도로 만들었죠. 그 전에 거기 판자촌이 있었어요. 판자촌. 판자촌.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김도환이 그 판자촌 거기 막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 그걸 다 모아버리고 이거 다 써버리고 다 거기 복개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이 다 어디로 왔냐면 이 성남시 아니 뭐예요 흑석동 옛날 그 봉천동 봉천동 그다음에 신림동 남구 이런 데서 다 모였어요. 이거 이주했어요. 저쪽 상계동 쪽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도 성남에 옛날에 한번 이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그 성남에 어디 할아버지는 나이가 90인데 그 낮에 뭐에 떼빼서 앉아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기로 이사 가서 살고 있으면 아파트 한 채씩 준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더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뭐예요? 봉천동이나 신림동 남구 산동네 가서 식당에다 뭘 짓고 살았어요 이거. 무허가 건물 있죠? 판잣집 짓고 살면 어디에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와갖고 뭐하고 이거. 다 다시 뭐 용역시켜서 다 철거하고 또 짓고 철거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되니까 그 여당 의원들이 뭐예요? 그 표를 시게 갖고 여기다 뭘 넣어줘 이제 그 무허가 건물에다 이 전기를 넣어줍니다. 전기 넣어주죠? 그럼 벼룩에 간을 빼먹지 전기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어떤 놈이 또 구청의 어느 직원이 또 구청장한테 딸랑딸랑 그때는 그 지자체가 아니라 선거가 아니니까 항상 자기네들도 진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딸랑딸랑 하면서 뭐냐면 구청장님 여기다 재산세 걷으시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세금도 걷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 걷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박형께서 나를 삼선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좋은 소재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줬어요 이제 개발반을 아파트 진 거야 아파트. 그 여기 판잣집 살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 딱지 갖고 있죠 딱지. 그 입주권이잖아요 딱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는 딱지라고 안 나오고 뭐 입주권 얘기 나오지만 거기 서양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 그 딱지 하죠. 그래서 동네방네 딱지치기가 유행했습니다. 딱지치. 자
근데 이거 내륙이니까 딱지라 그랬지. 그 인천 이렇게 바닷가 인천이라 이런 데 가죠? 거기 딱지라 안 그런다. 거기는 뭐라고 조개가 많으니까 조개피. 그 소리 못 들어봤어요? 조개피 이런 거? 세상 그렇게 편하게 살지 마시고 그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륙은 딱지 바닷가처럼 뭐라고 이거 조개피 피까 그러잖아요. 피까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 거? 하여튼 뭐 훌륭하십니다. 여튼간 나중에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아파트 이 땅은 절대 누구 땅이니까 시 땅이니까 땅은 안 돼요. 그 이거 이제 뭐예요? 옛날에 세금 내고 막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근거가 서류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자, 이 시장 군수구청장 시청이나 군청에 그럼 거기 가서 뭐예요? 거기 가서 뭘 떼라는 게 이거. 그 확인서 떼라 확인서. 그러면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존 해주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중에 공인중개 되시면 어디 신림동 난곡이라 그런 데 산동네 가죠? 하여튼 아파트가 산에 지어 있으면 그 확인해야 됩니다.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해야 돼요. 왜? 시 땅에다 줘갖고 뭐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거 꼭 확인해야 된다. 뭐가 있는 건지 확인하라고 등기부 대지권이라는 게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가 나오면 토지 보존 등기 나오면 무조건 이게 답입니다. 그거 보라.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쌍가루 4번에 자, 거기 가로 열고 그랬어 있죠? 건물의 경우에 뭐 한다고? 한정한다. 그게 중요해요. 자, 뭐는 안 된다고? 토지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신청정보의 기록상 그래서 맨 마지막 중에 그러나 원인과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뭐가 없다고? 보존 등기 자체는 뭐가 없어요. 원인 자체가 없어요. 원인 자체 없으니까 내가 신주권을 주고 내가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뭐 계약 맺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진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절대 원인이 없고 뭐가 없다?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 넘겨보시면 거기 360페이지에 4번 뭐가 나오면 첨부정보 나오죠? 그 첨부되지 않아도 되는 정보 하는데 거기 등기 원인이 없으므로 원인 정보는 옛날 얘기예요. 그거 지우세요. 그거 못합니다. 왜냐면 등기 원인하고 등기 원인 정보하고는 또 틀려요. 말 자체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다 그랬죠? 근데 원인 정보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대장이라든가 이렇게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첨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그냥 지우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등기 원인이 없으므로 원인 정보 그거 지우시고 자, 원인은 없지만 뭐는 있다고? 원인 정보는 판결서라든가 대장 등본 이런 거 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죠? 이렇게. 뭐가 나온다고? 토지 거래 뭐예요? 거래 허가구역이 이렇게 나오죠? 거기 나옵니다. 그 이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뭐 하려면 거래를 하려면 매매 거래를 하려면 자, 그 지역은 뭐예요? 구청 가서 시청 가서 뭘 받아야 된다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허가서가 그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라고 하는 뭐예요? 유상거래, 이 매매 유상거래죠? 거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할 때 이 허가서를 받는 거야. 그 보존 등기는 남하고 뭐 하지 못하니까 거래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런 거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거. 필요가 없어요. 거래를 안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존 등기할 때 토지 거래 허가서 낸다 그러면 뭐예요? 맞아 틀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틀려. 뭐라 나오니까 보존 등기할 때 토지 거래 허가서를 첨부한다 하게 되면 첨부 하나마나 그렇게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딱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이 토지 거래 허가서 이렇게 허가서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게 내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 머릿속에 생각할 시간 여유가 없다니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 거래, 매매 거래 줬는기. 지 뭐라고 이거? 지상권. 가 뭐라고 이거? 가등기. 이때만 내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안 내.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취득시효. 안 내. 왜? 거래가 아니니까. 무슨 말이죠? 상속 그런 거 안 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전 등기 한다래도. 뭐가 아니면 안 낸다고? 거래. 그렇게 나중에 차차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거래 줬는기, 지상권, 가등기, 거래 줬는기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고 이제 그 머릿속에 기억나면 그리고 이제 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외웠는지도 몰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렇게 과정을 거치니까 자, 뭐를 안 하니까 안 된다고? 거래를 안 하니까 보존 등기는 거래를 하니까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361페이지에 거기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뭐에 따라서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특히 이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나오죠? 이런 거 할 때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보존 등기 해요. 그럼 우리가
오지선다행 했으니까 4개는 외워야 되겠죠? 4개는. 그 4개 외우는 게 뭐예요? 이거 2번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에 뭐라고 이거? 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했을 때 그 임차권 등기명령을 쓰기 위해서는 자,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보존 등기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직권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목을 뭐라고 이거? 직권보존 등기 특례. 그래서 이렇게 직권.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특례다, 특례.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 법원에서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법원에 촉탁이 온다. 이 법원에 촉탁이 오는데 이 촉탁이 자, 가압류가 있고 자, 그다음에 가처분이 있고 자, 경매가 있고 자, 근데 주택임차권에 등기명령 있죠? 주택임차권에 뭐가 있다는 게 등기명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칭은 명령이지만 이게 촉탁등기죠? 요런 네 가지에 뭐가 온다는 게 이거 촉탁이 온다는 게 어디로? 등기소로. 자,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자, 뭐에 대한 미등기 부동산이죠?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뭐가 오니까 촉탁이 오니까 이 등기를 받으려면 이 미등기 부동산에서 무슨 등기 뭘 먼저 해야 되니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등기부를 만드는 게 등기부 만드는 게 무슨 등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이걸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직권하겠다는. 그래야지만 이 뒤에 뭘 적을 수 있어. 이런 가압류 적고 가처분 적을 수 있다는 게. 자, 구체적인 얘기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죠. 그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얘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어. 당연히 뭐예요? 소송합니다.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겠죠? 그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는데 얘가 뭐니까 미등기니까. 어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자,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파주등기소로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겠죠? 무슨 등기 촉탁한다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뭐예요? 그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이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등기를 촉탁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등기소로는 뭐예요? 뭔다고?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니 가압류 등기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촉탁하게 되면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자, 이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뭘 기재해야 된다는 게 이거. 가압류라는 걸 기재하기 위해서는 이 보존 등기를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등기관이 직권한다. 이제 그런 얘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만약에 뭐 채무를 돈을 갚았으면 이제 갑이한테 돈 갚았죠, 이제. 그럼 가압류가 필요 없어졌죠? 가압류 필요 없어졌죠? 그럼 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때 이 보존 등기까지 다시 말소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뭘 만들어놨으니까. 보존 등기 만들어놨죠? 여러분 생각에 이 보존 등기 만들 때 그 세금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직권을 할 때. 요 갑이 이제 미등기 상태에서 얘가 갑이 안 했었잖아. 얘가 이제 소송에 의해서 가압류가 촉탁이 오면 보존등기 직권을 만들죠? 여러분 생각에 직권할 때 요 보존등기 할 때 그 세금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세금이라는 게 무슨 세금 내는지 모르세요?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 그거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내야 돼. 여러분 안 낸다는 사람은 국가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만큼 그렇게 사랑할 만한 저기는 아니야, 아직은. 여러분이 후손들이나 많이 사랑하라 그러고 우리는 아직 뭐예요, 알지? 이 핸드폰에 뭘 들고 다녀야 돼, 여기다 촛불을 저기 해갖고. 키면 딱 뭐가 나오도록, 촛불이 나오도록, 바탕화면에 촛불 깔아놓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저항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공짜는 있다 없다. 공짜 없어요. 국가기관이 공짜로 주는 게 어딨어, 지금. 자, 하여튼, 그 복지정책 말고, 그거 말고. 자, 이해했었죠, 무슨 얘기? 그러니까, 굳이 돈 갚아놔서 가압류를 뭐예요? 말살하고 촉탁이 오더라도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보존 등기를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보존 등기를 직권해갖고, 직권했으니까 이걸 말살할 수 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뭐 했으니까. 세금 내고 해놓은 건데, 굳이 말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거기.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는 지금 볼 거 없고. 자, 363페이지입니다. 거기 소유권 전등이 나오죠? 이전등 중에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니까 꼭 좀 자 별표 드시고 기억하자. 그러면 자 여기 7번 보세요. 이 보존등기에 대해서 뭘 받듯이 대상을 받듯이 그죠? 그 이전등기도 대상을 봐줘야 되겠죠? 그 대상을 보게 되면 거기 자 소유권의 전부 이전등기 너무 당연한 얘기고 소유권 자체를 다 이전하는 거니까 부동산 전부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 전부 이전하고 그러면 거기 넘겨보시면 자, 거기 364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3번에 뭐예요? 3번에 소유권에 뭐가 나와 이거? 일부 이전 등기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나와요.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를 뭐로 하는 거이고 공유를 하거나 또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자에게 뭐 하는 거이고 이전한다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1번 뭐가 돼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자 2번 이전 등기 하죠? 한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갑에서 을로 뭐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 할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이거 원인 행위가 필요해. 자 매매든 상속이든 이렇게 뭐예요? 왜 소유권이 바뀌니까. 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는 게 일부 이전 등기는 갑이 자기 지분의 반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거 있죠? 일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권리 일부라고 하는 게 지분이라고 그랬죠? 뭐 지분 이전하는 거죠. 그럼 을 앞으로 몇 분의 몇을 2분의 1을 간다. 2분의 1. 그러면 만약에 또 이 사람이 또 돈이 필요하면 3번 뭐라고? 을의 2분의 1 뭐예요?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부 전등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병한테 몇 분의 몇을 4분의 1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땅에 뭐예요? 하나의 땅에 자, 이 소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하나, 둘, 세 명이 되는 거예요, 세 명. 얘가 4분의 2고 얘가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이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게 소유권의 일부전이에요. 지분 이전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자, 쌍가리분 줄 쳐보시고. 자, 뭐라 했어요? 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뭐 하는 것은 이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의 일부전이 아니라는 게. 이런 경우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할을 해서 땅을 두 개로 만들고 그 부동산 땅이 분할되면 이제 토지가 하나가 있었죠? 분할되면 뭐예요? 땅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분할됐으면 100의 1이라고 뭐예요? 새로운 땅을 만들고 이 대장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는 다시 대장이 만들어지고 다시 무슨 등기한 다음에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거니까 항상 부동산은 뭐예요? 전부를 이전하는지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어요. 그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등기는 뭐 뿐이 없으니까 용익물권. 절대 뭐 하지 않으면 분할을 해서 땅을 뭐예요? 새로운 땅을 만들고 그 땅을 뭐 하는 것이다? 이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부동산 일부 분할하지 않고 부동산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뭐 뿐이 없다? 용익물권만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부동산을 일부를 이전 등기하는 자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4번에 상속이익이 나오는데 앞에서 매매는 어디서 배웠냐면 매매는 뭐예요? 282페이지에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마치고 등기 마치고 보존 등기 마치고 뭐예요? 여러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게 뭐예요? 원인이 5개 있는데 그 원인 5개가 자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하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자 그러면 뭐예요? 2번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죠? 근데 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자 몇 가지가 시험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 5가지가 시험 문제 중요하다는 거. 그 5가지가 뭔데?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뭐예요? 상속, 세 번째 뭐라고? 유증, 네 번째 수용, 그 다음에 5번째 뭐라고? 진정 명의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 있죠? 이게 이제 회복,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는 뭐예요? 앞에 뭐 할 때 등기 원인 정보할 때 있죠? 그래서 거기 282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282페이지에 뭐가 등장해요 지금? 자, 이 거래 신고 필증과 뭐예요? 매매 목록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개판 소유는 검인받는다 이 검인 제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몇 년부터 2006년 뭐예요?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당연히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를 등기 원인 정보를 이렇게 등기 뭐라고? 등기 원인 뭐예요? 이 정보를 자 매매 계약서로 뭐 할 때는 매매 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뭐로 제출한다고? 매매 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뭘 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냅니다. 뭘 낸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걸 내는데 이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고필증상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몇 개 이상이라고? 2개 이상이거나 만약에 뭐예요? 1개라 하더라도 몇 개라 하더라도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모일 때는 다수일 때는 뭘 낸다고 이거? 매매 목록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냐면 부동산이 1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게 틀린다 그랬죠? 그걸 받아라 했어요. 그거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 285페이지를 확인해 갖고, 뭘 봤냐면, 자, 그러니까 뭐예요? 285페이지 그 등기부 위에 있는 등기부는
매매 목록을 안 낸다면 자,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그 3억이라고 실거래 가격을 직접 쓴다 그랬죠? 근데 뭘 내면 매매 목록을 내면 매매 목록에 뭐가 써 있으니까 실거래 금액이 써 있으니까 그 매매 목록이 처리되어 있는 번호를 한다 그랬죠? 그거 다시 상기하시고 다시 자 365페이지에 자 상속 얘기 나오면 상속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상속은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상속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자 두 가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 안에 뭐 없다고 이거 보상 없다. 이 두 가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365페이지 상속하게 되면 2번 단독 신청 동그라미. 상속하면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무슨 단어예요? 단독. 항상 단독입니다. 단독.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에 쌍가리면 맨 아래에 그렇게 써있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뭐예요? 일부가 자기 지분만 동그라미 뭐라고? 자기 지분만. 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상속등기 자 자기 지분만이 뭐예요? 상속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없다야.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5번에 뭐가 나와 이거? 유증이 나옵니다. 유증이 나오죠? 자 유증이 나오면 우리가 유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렇게 적어도 몇 가지는 이 세 가지는 일단 구별해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예요? 뭐가 나오면 유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유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뭐로 구별해? 이제 포괄하고 뭐예요? 포괄 유증과 뭐로 구분한다? 특정 유증으로 구분해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미등기 상태하고 뭐라고 이거? 기등기 상태로 이제 구별해서 자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또 얘기하니까 또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가 안 된다고 몸을 막 괴로워서 뭐예요? 막 떨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다니까. 나중에 또 듣고 또 하면 오늘도 갑자기 와요. 한 번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뭐라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만 기억나면 돼요. 시험을. 그 아침까지. 그 아침까지 그것도 밤이 아니라 언제? 아침이 중요해. 아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등기 상태라면 지금 미등기 상태는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대장만 있다는 얘기죠? 대장만. 그 대장만 있으면 이 포괄유증은 직접 뭐 한다 그랬어 이거? 1번 이렇게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무슨 등기 한다고? 보존등기 직접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 특정 유증은 매매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증을 한 이 대장상 소유권자 A란 이 갑이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호적상 아들 A가 무슨 등기 마치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A가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줘야 돼. 누구한테? 유증받은 사람한테.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해서. 유증을 원인해서. 근데 이건 기등기죠? 지금 등기부가 만들어진 거야. 이미 기자. 등기 만들어졌죠?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이거? 갑이라 만들었다. 이분이 이제 뭘 한 거예요, 지금?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2번 이전 등기. 월 원인을 유증으로 해서. 그죠? 자, 등기했어요. 공통점. 자, 보세요. 이거의 뭐예요? 이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딱 하나. 뭐라고? 증자 보이는 무슨 등기는 이전 등기는 뭐 하는 거라고? 이전 등기는 뭐예요? 공동이야. 자, 그래서 항상 유증 나오게 되면 유증이 한 이전 등기, 증자 보이는 뭐예요?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 항상 뭐라고? 공동이청이에요. 뭐라고? 공동이청이다. 공동이청. 공동이청이에요. 차이점. 미등기일 때는 보존 등기를 뭐예요? 증자 보이지만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할 수 있다고?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뭐만? 포괄 유증만. 그죠? 그 다음에 차이점. 이전 등기 했죠? 유증?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포괄 유증은 팔아먹으려고. 특정 유증은 뭐 하려고? 취득하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건 매매 같으니까 이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이거는 상속과 같으니까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데 남한테 뭐 하려면? 팔아먹으려면 처분 요건. 처분하려면 뭐 하라는 게 이거? 등기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미등기하고 기등기하고 구별되는데 자, 뭐는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요. 근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갑이란 사람이 자, 뭐 했으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했으면 공통점은 뭐예요? 무슨 자 보이는 거? 증자 보이는 건 다 뭐 하는데 이거 공동으로 이전 등기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포괄 유증은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상속과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왜 등기하냐 그러면 뭐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왜 하는 거라고? 안 하면 취득을 못 하니까. 이거 자꾸만 배우세요. 민법에도 배우고 이제 배우시니까. 이거 아마 중개사법에도 할 것 같은데. 중개사법 시험 이런 거 안 해? 한 거 같죠? 그래, 다 해. 그냥 무조건 해. 하다 보면 막 여러 군데서 들어가고 아마 이거는 아마 나중에 그 시험 볼 때 가면 여러분의 귀에서 몇 번 듣냐면 거의 한 2만 번을 들을 거예요. 2만 번. 그래서 그 계속 얘기하니까. 그럼 머리도 양심 있지 몇 번 듣는데. 2만 번 듣는데 기억날 거예요. 이거. 기억나니까. 일단 뭐예요? 우리 이전 등기 관련돼서 배우니까. 하여튼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무슨 등기 할 때는 이전 등기 할 때는 뭐예요? 이전 등기 할 때 유증은 당연히 뭐라고 이거.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항상 공동이다. 이거부터 보자니 공동.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몇 페이지에 거기 이제 유증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써 있죠? 유언자가 뭘 위해서 이거? 유언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이거? 수증자에게 죽은 다음에 무상으로 뭐 하는 거 이거? 양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만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죽어야지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 367페이지에 그 2번 등기 신청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이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 나눠놓은 것은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련됐다는 건 뭐만 관련됐다? 포괄 유증만 관련됐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뭐가 그 상속인의 두 번째 줄에 포괄적 수증자 동그라미 뭐예요? 포괄 유증 얘기죠? 단독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특정 유증은 자, 아까 얘기했죠? 누가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 하고 그 호적상 자식 앞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렇게 보시고 거기 그 쌍가리 1번에 소유권 연등기 신청이 나오죠? 그 1번에 보면 중요 단어가 뭐라 했어요? 1번에 이전 등기 할 때. 공동 동그라미 뭐라고? 공동이에요, 공동. 그게 핵심어예요, 핵심어. 유증 나오면 뭐라고? 이전 등기 할 때는 핵심어가 뭐라고? 공동이에요, 거기. 그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거기 공동이란 단어 보이죠? 뒤쪽에. 그게 중요해요, 공동이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자, 동그라미 3번 참고로 보자. 그 동그라미 3번에 딱 나왔을 때, 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거기 수증자가 여럿이 이렇게 나오죠? 그 동그라미 3번 중에 핵심어가 뭐겠어요? 그래, 자기 지분만. 그게 핵심어예요, 자기 지분만. 뭐가 핵심어라고? 자기 지분만 다 나와 보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건 뭐라 했으니까? 보존하고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안 된다고 자기 지분만 나오면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그러니까 그 자기 지분만 단어가 눈에 띄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니까? 보상 없다. 그래서 보존하고 상속이 아니고 이건 보존과 상속이 아니라 뭐니까? 포괄 유증이니까. 여기 신청할 수 있다 써있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뭐예요? 뒤에 앞에 무슨 단어가 없으면 상속이라든가 뭐예요? 보존 등기라는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뭐라고?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외우고. 가능한 건 다 외울 거 없고 뭐만 외우자고? 가능하지 못한 거 2개나 외우라는 게. 자기 지분 나오면 뭐 없다? 보상 없다. 그거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 연등기 신청 방법. 그래서 거기 뭐라고 이거? 수증자 명의의 직접 신청해서 유증을 원인이 한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출시세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나오죠? 상속 등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얘기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의 기등기일 때, 자, 이분이 사망하셨죠? 그 호적상 아들 A가 있죠? A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이 을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 사람이 죽었어도 그 아들이 해주라는, 자식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굳이 이 자식이 자기 앞으로 뭐예요? 뭐 할 필요 없어, 이거.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이분이 사망하시면 이 아래는 뭐예요? 얘가 뭘 받으니까 상속을 받아서 민법 규정에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등기할 때 얘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내면 그걸 쳐다보고 아, 얘가 진짜 뭐구나. 소유권자가 해주는구나. 라고 공돈해 주니까 이 등기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얘 앞으로, 여기다 얘 앞으로 이렇게 뭐예요? 무슨 등기를 상속을 원인해서 이렇게 A 앞으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직접 수증자 앞으로 등기해주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증 얘기 나오면 딱 몇 가지만 기억하자고. 2가지만. 하나는 공동이고, 하나는 무슨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 등기를 뭐예요? 뭐 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이 2가지만 보자. 이 2가지. 이 중요하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